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방송 1부는 문재인 정부 한 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난 한 달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달. 시간이 좀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갔죠. 네. 예. 근데, 예전에도, 이제, 교육부라면은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그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긴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큰 네. 판을 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확실히 정책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때 네. 내가 낳은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예전에도 자식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네. 그때는 좀 남이 낳은 자식.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같은 네. 그런 각별함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의원님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집권당 국회의원 같으십니다. 그렇습니까? 왜 예. 이렇게 갑자기 달라 보이죠? 예, 김용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야당에서 네. 집권 여당 의원이 됐잖아요. 네. 사실 지금도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면 이제 월수금 최고위 참석하다가 이제 화목 원내대책회의 참석을 하니까 일단 그게 이제 제 스케줄에 있어서는 바뀐 거고요. 네. 그 전에는 박근혜 정부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 규명, 권한대행 체제 문제점, 그리고 조속하고 공정한 조기 대선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을 높여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이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머릿속도 좀 재구조화가 돼야 되는 것 네, 같고 네. 예. 그래서 변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바뀌셨는데 하여튼 예. 외모가 많이 바뀌셨어요. 외모가. 네, 오늘따라. 네. 이 집권 여당스러운. 근데 방송 중에요. 지금 우리 누가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뚝 앉았거든요. 예. 우리 황 의원님. 행사 뛰고 오신 황 의원님. 행사에다가. 네. 아니, 행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스텔스 모드로 등장하신 예. 황 의원님. 네. 행사는 무슨 행사 뛰셨어요? 지역에 저희 이제 소통의 날. 네.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답다. 예. 네. 오늘은 이제 교육 문제 관련해서. 네. 너무 이제 진학 문제만 저희가 다 이제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네. 진학은 어찌 보면 한 몇 퍼센트 소수를 위한 게 진학이다. 이제 새롭게 이제 진로를 위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한 결코 요리사가 검사와 의사보다는 뒤지지 않는. 당연하죠. 그래서 진로의 생태계를 한번 조성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좋네요. 진로의 생태계. 네. 세미나를 한번. 얼마 전에 중앙당 홍보위원장 되신 거 다시 되시더니 한번 역시 축하드립니다. 그 어휘 선택도 달라지신 네, 것 같은데요. 달라졌어요. 진로의 생태계 막 우리 셋 이러시는 중에서 게. 가장 집권당 삼선 국회의원 같잖아요. 딱 포스도 있고. 그쵸. 칭찬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칭찬. 고맙습니다. 그 신임 홍보위원장으로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홍보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내갈 것인가. 홍보위원장이야말로 이제 여야 간에 정말 실감나게 자세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 이제 홍보위원장 하면 당에서 약간 기획 인쇄소 요 정도 느낌이었다면 현수막? 현수막 이런 거, 찌라시 이런 거, 네, 네. 집회하면 이런 거 네, 인쇄해서 네, 네. 나눠주고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그야말로 이제 홍보는 여러 가지 그 협업하는 파트너부터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정을 어떻게 홍보하고, 집권당으로서 이제 어떻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당의 이미지를 앞으로, 어떻게 좀 기획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참, 미국 특사단에. 그쵸, 예. 우리 참여하셔가지고,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왜, 네. 도대체 당신이 왜 거길 껴서 가게 된 거냐. 이런 네. 질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 미국 특사 뒷얘기 좀 해주세요. 현지 분위기가 어땠어요? 현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상당히 좋았다는 게 일단 저희가 특사단이 가서 마치 그 선거운동 하듯이 그 짧은 시간에 저희한테 주어진 실제 시간은 3일이었어요. 3일. 4박 5일이긴 하지만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고, 또 하루 더 잡아먹으면 이제 5일이 되는데, 3일 동안 그야말로 도착하자마자 미국 행정부 실세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다 만났고요. 네. 그 다음에 상원, 하원 의원들을 5그룹을 만났어요. 3일 동안? 네, 3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띵크탱크단. 네. 그것도 이제 흔히 이제 띵크탱크가 뭐야? 네. 띵크탱크가. 원어로 좀 해주세요. 저 영어 못하니까. 아니요. 번데기 발음이라고 그랬었죠, 우리. 네. 농담입니다. 그러면 다시 싱크탱크단. 예. 해서 CSIS하고 헤리티지 이분들을 다 만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로서는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는 주한 미국 전직 대사들 있죠. 네. 버시바우, 리퍼트, 허버트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장성들 그다음에 이번에 알았는데 정말 미국을 크게 움직이는 영향을 미치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얘기하면 기업 국가라고 할 정도로. 로키드 마틴?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은 대통령이 취임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이걸 실감했던 이번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 조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 또 한 그룹이 뭐냐면 목회자 그룹입니다. 목회자. 네, 그래서 정말 미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상당히 혼재돼 있다 적절하게 이게 보면은 파이오니어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반면에 또 기독교의 엄격한 보수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심지어는 콜린 파월 네, 전 국무장관 집에 놀러 가서 차도 한 잔 마실. 집까지 갔어요? 4일 네, 동안 그렇죠. 그 일정을 다 그렇습니다. 소화하셨다고. 완전 예, 살인적인 예. 일정이었겠네요. 그래서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마치 아까 이제 표현한 것처럼 선거운동 하듯이 네. 전체를 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어떤 방향, 기조, 그 다음에 한미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네.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의정 활동 정말 잘하고 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이러신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사람과 대화했을 때 느낌.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 해요. 느낌 좋잖아. 우리 황 의원님 느낌 좋잖아. 아니, 저 말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두 분이 이제 전화 통화를 네. 하시는데 그때 두 분의 어떤 케미가 딱 맞을 맞아요.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네. 실제 포틴저 이렇게 네. 미국에서 왔을 때 네.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 환대해주고 직접 네. 만나시고 또 이런 것들까지 또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이제 죄다 만났죠. 아니, 포틴즈 비서관이 나이가 40대예요? 아니요? 30대 후반인가? 그러니까 40대. 예. 근데 사실 비서관, 다양한 비서관급인데, NSC 네. 선임 보좌관. 근데 이제 보좌관급인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만날 네. 뭐라 그럴까요? 맥메스터가 아마 직접 채용한 직책으로 보면 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좀 분위기는 네, 아니었는데 직접 만나서 대통령이 직접 아마 누구죠? 우리 안보실장 정의용 네. 안보실장과 이렇게 면담 중에 대통령이 직접 한 7, 8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보좌관도 굉장히 놀랐을 아마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상당히 환대받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말은 다 했어요. 네. 또 그 말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그런 매우 할 좋았습니다. 말은 그냥 한국말로 다 한 거죠? 영어로 이제 할 말은 영어로 직접 특사께서. 특사께서. 네. 근데 워낙 가서 판을 잘 깔아놓고 오셔서 정의용 맞습니다. 안보실장이 가서 또 대접 받고 또 정말 현재까지 참 잘하셨어요.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국민들이 야 새로운 대통령 3일째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을 다 느끼시더라고요. 시장을 가도 야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소통 행보가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강한 인상을 심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행보가 가장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대통령을 직접 봤던 행사.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민간 방문지가 저희 지역구였어요.
황 의원님 집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때문에 방문을 그 바닥에 하셨었는데 앉아서 기다려 예, 주셨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한 5년 근무했었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경호 체계도 아니고 이렇게 열린 경호였어요. 예, 우리 정말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네. 예, 제가 이거는 과거 청와대 경호실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말 사람 여러 잘릴 만한 그러니까 경호실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이번에 보면 아이들 그거 막 수없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인을 잘 따라서 합니다. 네. 똑같이 흉내 낼 수가 있는데 뭐 영화 리플리가 생각나요. 정말 그 손이 모자르셔가지고 네. 내가 옆에서 해주고 싶은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한테 내가 해줄까?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경미 의원님은 좀 인상 남는. 저는 그 세월호 미수습자 유고를 발견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직접 그 문변이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글을 남기셨잖아요. 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참 가슴을 메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이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직접 남기신 거잖아요. 예, 뭐 그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 이번에 특사단 갔다 와서 특사단 그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 일본. 3개국 특사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네. 청와대에서. 네.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청와대도 갔다 오셨네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결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만나고 네. 청와대도 갔다 오고. 근데 이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회의가 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청와대 근무했던 거랑 또 달라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자르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토론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정제된 생각을 10번, 20번 한 거를 꾹꾹 짜가지고 정말 이 정도 완성도 높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냥 날것으로 막 내네요.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이렇게 내놓고 정말 자유토론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또 그걸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 정도 청와대 분위기면 정말 못할 게 없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 이제 자켓 벗고 예. 그 커피 커피 테이크아웃 직접, 커피 딱 들고 우리는 또 이제 겉으로만 그럴 줄 알았지 내용적으로 실제 그런 분위기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 본관에 있는 집무실이 아니라 이 여민관, 비서관, 이 비서실 비서동. 직원들이 있는 비서동에 예. 마치 그 미국의 백악관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직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인데 뭐 거기에 준하는 예, 그런 수준으로 정말 이 업무 분위기라든가 이 구조도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준비된 대통령. 잘 될 네.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이제 산모 회의라고 하잖아요. 네, 네. 격의 없앤다, 받아쓰기 없앤다, 사전 결론 없다. 정말 그거를 그냥 몸소 보여주시는 게 정말 안구정화도 되고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좋았어요. 예. 이번에 받았으면서 이거 잘 적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중에 그 누구지 안종범 수첩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재밌더라고 그런 상상하니까. 저는 이제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먼 발치에서 뵀는데 사실 한 번도 가깝게는 못 뵀어요. 동선이 좀 많이 달랐는데 이번에 이제 당선되시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문재인 대통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잖아요. 홍은 이동. 실세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사하시고 그럴 땐가? 아니, 그날 사실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이제 저도 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택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그 영부인님, 네? 영부인님이 저를 보더니 아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박이다. 거기 이제 주민들 다 이렇게 같이 뭐 막 환송하시고 막 배웅하러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막 이렇게 동선을 같이 밟았는데 그 자료 화면이 4일 동안 매일같이 나온 거예요. 예, 종편에서 계속 봤어요. 네. 김영호 의원님 등장하시는 거.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지역구를 갔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나 김용호 의원 난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었나 봐 이러는 거야. 근데 네? 좀 안타깝다. 네. 그리고 그리고 2개 줄었네. 그렇네. 이건 참 큰 손실인데. 네, 진짜 큰 손실인데 제가 다음 선거도 2표 이상은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대통령께서 정말 그 우리 주민들 마지막까지 다 손잡아 주시고 사진도 찍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당시 개편 때 사무부총장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또 개파, 거의 이제 우리 당엔 개파가 없지만 저를 뭐라 불렸냐면 친문 김영호 사무부총장 이렇게 나왔어. 그 자료화면 때문에. 잘 부탁합니다. 예, 이제 제가 실세됐습니다. 그 사무부총장님 중에서 뭐 담당이시죠? 저는 이제 대외 협력, 대외 그리고 협력. 노동, 뭐 시민사회, 뭐 이쪽이죠. 정말 중요한 거네요. 또 중국말 엄청 잘해요. 예, 뭐 중국에서 네. 공부도 하셨고, 네. 중국 통이시고 또 사드 통이시잖아요. 네. 사드 이야기 2부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 드라마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네. 백악관 배경으로 한 이렇게 막 소매 이렇게 롤업하고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잔 이렇게 하고 그 타이 풀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그게 연출이 아니라 정말로 맞아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느껴지고 근데 거기 핵심은요. 예. 다들 인물이 좋다는 거예요. 박경미 의원님도 네. 입각하실 가능성이 높고 인물이 또 되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싸해집니다. 예, 예. 우리 또 대통령께서 최근에 큰 국가적인 행사, 5.18 우리 민주운동 기념식,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또 현충일 추념식에서 정말 또 강한 인상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광주 5.18 그 기념식에 갔다 오셨죠? 예. 저 현장에서 정말 눈물 제가 나죠.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요. 예, 예. 정말 눈물 거기서 나더라고요. 눈물 안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특히 그 아버지를 여인 딸을 맞아요. 이렇게 깊이 안아주시던 장면. 아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아빠가 안 예, 들어왔을 때 예. 그 대목 너무 슬펐어요. 거기서 정말 그 응어리졌던 국민들 가슴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풀어주신 것 같고요. 그 후에 정세균 국회의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나 눈물이 나셔서 솜수건을 꺼내야 되는데, 좀 또 남성분들은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것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우리 있잖아요. 남자들이 좀 이상해 사실. 예. 네.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꺼내시길래, 잽싸게, 그 정세균 국회의장님도 꺼내셨다고. 근데 거기서 누가 그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더 이상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결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요게 마지막이다. 네. 이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유언 그대로거든요. 네, 네. 당신께서 구시대 막차. 네. 이제까지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은 다 네. 걷어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로 치면 토목공사 네. 이 부분은 완료를 해놓을 테니까 그 다음은 나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새 시대 차가 되라. 그래서 그 유언 어찌 보면 대본도 없이 정말 그 너무 말씀 기억하고 계시네. 예, 그대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정치, 네. 제2의 노무현을 답습하는 네. 이런 정치보다는 바로 그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서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네.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 그런 각오를 네. 충분히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정치가 감동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You Raise Me Up 요 노래를 부르는 한 50대 정도 나이 드신 분인데 영국이었는데 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 사람을 보고 감동을 느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보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여주는데 원래 카메라 기자는 그렇죠. 네. 거기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이게 여의도 또는 대통령 청와대 이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의도를 바라보는 이 시민들의 표정, 느낌 여기서 이제 감동이 나오고 바로 이 사람들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You Raise Me Up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랬을 감동적인 때 노래를 부르고 과연 우리 계신 시민들의 분이 표정을 우리 정치인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표정들이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충일 추념식도 저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현충일 추념식과는 완전히 분야가 또 달랐어요. 그렇죠. 네. 예. 어떤 국민들은
그 내가 현충일 추념식을 TV로 찾아보게 될지도 몰랐다 할 정도로 막 시청률이 올라갔나 봐. 그렇죠. 네, 보통 네, 현충일 시청률이. 추념식 그러면 좀 딱딱하고. 따분하고 네. 그냥 고리타분한 행사,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네.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정말 저도 이런 그 반응들을 그 인터넷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게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네. 국민을 섬기는 그런 문 대통령의 낮은 자세, 따뜻한 마음, 그게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다 전해진 것 같고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하고 네. 국민들은 참. 근데 주로 이제 대통령 행사 때는 정부 3부 요인을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합석하는데 배치하는데. 자리를 좀 따로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경찰 가족들, 또 군인 가족들. 근데 그날도 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때도 우리가 많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피눈물. 진짜 보면,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무슨 감동을 먹고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4대강, 자원의 교회, 분노의 눈물 흘렸지. 그렇죠. 뭐 박근혜 정부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 짧은 한 달 동안의 대통령의 그 행보가 많은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다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네. 사실 이게 기본인데. 네. 그죠? 기본이죠. 기본인데 기본을 지키는 게 감동스럽고 너무 기쁘다. 이거는 진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마다 새로운 뉴스가 막 생산되는데 너무 좀 가슴 따뜻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네. 좀 청와대 특수활동비 대통령께서 최대한 이제 자제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사적인 뭐 식사비는 이제 그냥 사비로 지불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특수활동비가 몇십억이었죠? 35억. 예. 네. 하루에 5천만 야. 원씩. 그 누가 쓴 건지 지금 아직도 서로 안 썼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은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 갔다 왔으니까 그때 좀 썼을 테고. 네. 예. 황교안 35억인데. 총리 이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때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났잖아요. 그때 막 대선 후보 약간 주목받을 때 뭐 그때 좀 쓰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분명히 돈을 작지 않은 돈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쓴 데가 그 몇 사람 안 되잖아요. 네. 예? 청와대 아니면 총리실 네. 여기서 썼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거 보고 야 이거는 정말 그거 빨리 밝혀야죠. 네. 뻔한 건데 지금 잘 안 근데 밝혀지는 우리가 너무 착한 게 사실 밝히고 빨리 밝혀야 되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그걸 자꾸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야당의 목소리를 저희가 뭐 이렇게 저는 경청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네, 국민의 목소리 듣고 가면 돼야지. 지금 적폐청산을 하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 그러면 정치 보복이라는 그 야당의 공세에 우리가 청산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회초리를 들면 네. 잘못을 한 아이는 아야아야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 고통스러운 아야 소리를 들으면서 매질을 계속 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당 지지율 이제 조금 변화는 계속 있습니다만 이제 53% 이렇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민의당 거기가 이제 8%대잖아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통령의 행보 또 우리 당의 어떤 그 여당스러운 그런 좀 기품 있는 그런 우리 당의 행보, 그 다음에 야당의 정말 치졸한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든 나라다워야 되고 야당은 좀 야당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보면 1년 365일이면 거의 280일 정도를 로컬에서 스테이했다. 네. 이것은 이제 결국은 물론 브라질이란 나라와 이제 저희 나라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정말 소통,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 운영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보면서 네, 뭐 네. 메르켈 총리도 있고 그죠.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공과사를 구분하면서 본인의 어떤 권위라든가 탈권위 여기 어떻게 보면 상징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민과 소통은 룰라. 이제 국제관계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뭐. 다음 그래요? 상위 외통위 외통위 가시네요. 하셔야 아니죠. 되고. 국제로 갈게 내가. 외통위는 뭐 거의 국토교통. 그러니까 북미뿐 아니라 남미, 뭐 어, 유럽까지 네. 그냥 다 잘 끼고 계시네. 잘하시다. 아니, 저희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면 이렇게
메르켈, 룰라 이런 두 분 정상처럼 그렇게 전 세계에서도 좀 이렇게 모범적으로 다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회자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뭐 됐으면 벌써부터 우리가 좋겠어요. 퇴임 이유를 우리가 지금부터 걱정할 건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이제 시급하게 진행했던 것이 이제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특사 파견. 그렇죠. 굉장히 위중한 시기에 또 국정 공백에 또 외교적인 공백도 굉장히 컸잖아요. 아, 정말 발빠르게 너무 됐죠. 잘하셨죠. 그리고 다 큰 성과들이 좀 있었죠. 근데 미국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또 러시아에 갔던 송영길 송영길 의원님은 의원님. 직접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소련에서 러시아에서는 소련. 오래 사신 분이야. 바로 학번이 드러나시네. 학번 지나면 그냥 다 깠어요. 누님이야, 우리 누님. 그 러시아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면은 그냥 만사형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송영길 의원님이 이제 박주민 정재호 의원님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러시아 대사 관저에 네.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님하고 이제 정재호 의원님 러시아 특사로 가셨던 분들을 이제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이제 초청을 하는데 이제 저도 거기 빌붙어서 가게 됐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티모닌 그 대사께서. 특사단에 계신 분을 한번 만났는데 누구라고 얘기 나눴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 푸틴이 많이 늙었더라. 그러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예전에 푸틴이 52년생이에요, 푸틴이. 그럼 동안이네. 그렇죠. 네. 지금 60대 근데- 중반인데.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예전에 이렇게 좀 팽팽했던 피부가 조금 이제 어르신처럼 약간 좀 쭈글쭈글해지셨나 봐.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중국의 사드 대응도 굉장히 톤 다운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취임하는 날, 그러니까 취임식은 따로 없었지만 이제 당선되시고 그 다음 날 저하는 한류 관련된 컨텐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사장이 지금 전화 왔어요. 음원을 뭐 풀기 시작했다면서요. 음원도 예, 풀었지만 딱 취임하자 그 다음 날 그 첫 번째 한류를 차단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연락 왔더래요. 회의하러 빨리 중국에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도 없었어요. 취임하고 그 다음 날 중국에서 바로 좀 이렇게 톤 다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 중국말로 부쯔부주에더라고 그래요.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제재했다가 또 풀어줄 때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풀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4대 강국의 특사 파견은 정말 적절했고 또 성과도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조금 아직까지는 문희상 특사님이 가셔서 또 거기도 뭐 위안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하실 말씀 하고 오신 것 네.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 또 안타깝게 일본에서 여전히 좀 농간을 부리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위안부 합의하고 관련해서 아베 총리하고 구테르스 유엔 총장과 이제 사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루어진 멘트를 이제 인용을 해서 굉장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네. 그러니까 유엔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했다 뭐 이런 네. 식의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우리 외교부랑 또 강경화 후보가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정말 못 준다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신임 정부가 들어서서 특사로 갔는데 양국 간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쵸. 예. 있는 그 조치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아주 타이밍도 좋았고 그렇죠. 또 특사단의 구성원도 아주 적절했고요. 네, 그리고 성과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4대 그 4강 외교 네. 속에서 그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막 코리아 패싱 이런 네, 논란도 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게 결국은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찾는 것 같아요. 예, 자꾸 이렇게 나가서 영업하고 그렇죠. 우리 알리고 문제고. 우리 목소리 알리고 그러는 가운데 역시 이제 우리의 역할이 생겨날 수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조금 이런 좀 적극적인 네. 이런 자세 자체가 상당히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외교에.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국정교과서 폐지에 그쵸. 그냥 딱 지시했잖아요. 시원하시죠. 예. 정말 그냥 막혔던 목이 가슴이 그냥, 그냥 네. 펑 뚫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4대강과 관련한 지시사항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부 야당에서는 또 그거 반발하고 있죠. 4대강에 대한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미 뭐 감사 수차례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셀프 감사였던 터라서 뭐 네. 제대로 된 감사도 아니었고요.
사실 뭐 삼척 동자도 알 만큼 뭐 그 4대강과 관련해서는 정말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그냥 흐르는 물은 썩는다라는 아니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망고의 어떤 불변의 진리를 그런 거스른 그런 결과가 나온 그러니까 참사잖아요. 네. 참 그런데 안타까운 이제 일이죠. 대통령께서 협치의 정치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4대강 문제, 뭐 역사 교과서 문제, 사드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지금도 청문회도 지금 야당에서 계속 발목을 잡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협치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냐? 저는 그 4대강을 추진했던 세력, 예? 불법적인 사드를 전개했던 세력, 뭐 역사 교과서를 추진했던 세력 적폐거든요. 근데 그 적폐를 청산하려면 협치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건 좀 투트랙으로 나눠야 되겠죠. 네, 네. 기존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정권을 교체하면서 전 정권들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해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정부는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토대 위에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그 여야 간의 협치 네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여야 간의 협치를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개헌 사항인데요. 국회가 정말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권한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 현실적인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생겼을 때 그때 정말 책임 있는 협치도 나오는 거고 의회의 역할도 나오고 이제 이럴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했을 때 삼권 분립은 아니다. 네. 이건 뭐 워낙 행정부 중심의 이런 체계로 돼 있는 거지 입법부가 견제할 만한 이런 입장은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려놓는 것도 이런 걸 돌려놓으면서 실제로 그런 그 견제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협치와 네. 이런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사 교과서 네. 이제 5월 12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사 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2호 업무 지시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그렇죠.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교육부가 이제 나흘 만에 5월 16일에 그 검정 교과서만 두도록 하는 그런 행정 예고를 했거든요. 사실 작년 국감 내내 이제 이 문제, 그냥 벽창호 네. 같은 교육부를 상대로 이 문제로 옥신각신을 했는데 네.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허탈한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런 와중에도 계속 그 교육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집을 부리면서 뭐 그거 이제 연구학교를 둬서 어쩐다. 그쯤에서는 정말 물러섰으면은 이준식 총리가 그래도 과감하게 그다음에 옳은 방향을 찾아갔다라고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야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버텼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국회 속기록이나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국회 다 이제 녹화가 되니까요. 네. 보면 그 세월호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님들 예, 그 순직 처리하자고 인사혁신처장한테 저도 뭐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단호하게 거부했거든요. 대통령이 딱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로 바뀌었죠. 예.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제가 환경영향평가 받으라고 예. 수십 차례 얘기했어요. 그때 무슨 뭐 소파를 근거해서 뭐 계속 변명하더니 오늘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야당의 역할을 잘한 거잖아요. 우리의 그렇죠. 야당의 네. 주장만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알박기를 해서 지금 외교가 더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드 문제를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면 사드가 알박기가 안 됐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날 때 얼마나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비민주적인 이 절차를 통해서 사드 알박기 했니까 그 알박기 하니까 그거 빼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더 보수 정권 때문에 예. 더 꼬였어요 지금. 참 걱정이에요. 네.
그 역사 교과서는 이제 그래서 완전히 청산된 거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이제 촛불 전국이 이제 지난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촛불의 감성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부터 이제 보수 언론에서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꾸 또 디스하고 기스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한 달 됐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이 청문회부터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이제 발목 잡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것은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뭐 거꾸로 봤을 때 이게 드러난 사실 좀 이게 말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사람 말이 위장 전입 뭐 이게 어마어마한 좀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위장 전입 하나만 놓고 보면 위장 전입 중에 가장 부도덕한 부분을 저지른 것처럼 보여지고 세금 뭐 탈루 탈세 이러면 진짜 미국은 뭐 탈세 탈루로 사형까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야 거꾸로죠. 네. 이 정도면은 그 깨끗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오히려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개혁적인 이미지도 그렇죠. 심어준 것 같고요. 그 청렴한 학자였다는 것이 털어서 먼지가 잘 안 더 증명된 것 나오는구나.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파란불? 그럼요. 예, 당연히 뭐, 가령 뭐, 이런 분을 만약에,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과연 뭐 몇 사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 김상조 교수님이 저희 서당캐 출연하셨던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때 뭐 우리 청취자들도 굉장히 호평하셨거든요. 예. 네. 그분 정말 그 경제학자와 시민운동가로서, 즉, 이론과 어떤 현실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 이제 살아오신 분이고, 그분이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평생 그 칼날 위에 서 있었던 네.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 그만큼 자기 관리 철저하셨고, 저는 그 낡은 가죽 가방이요. 네. 그것도 인상 굉장히 깊었어요. 네. 정말 가슴 따뜻하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면 이제 벌집을 쑤셨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다. 네. 저는 이렇게 이 김상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슈화 시키지 않고 별거 아니잖아요. 이슈화 시키지 않고 아니었으면 그랬을 텐데 온 국민이 앞으로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그 통과됐을 때 네. 청문회 통과됐을 때 이분이 과연 이제 어떤 역할을 할까 온 국민이 이제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청문회 통과되면 여러 사람들이 아마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이분의 되게 역할에 대기업.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이미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정말 여권이 또는 그 여권이 비호하는 네. 그런 세력들이 정말 벌집을 쑤셔놨다. 우리가 이제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뽑은 격이다. 저는 청문회 이야기가 이제 2부에서 또 준비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부는 이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하시고 한번 이제 1부 마지막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죠. 네. 뭐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은 네. 그 시민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 촛불 전국의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여실하게 보여준 네. 그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권을 잡은 세력이라든가 네. 또 정권을 견제하는 세력 모두가 작년 겨울부터 올 초반에 일어났던 그 시민들의 민심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네. 이것을 만약에 잊어먹을 때쯤 되면 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걸 잘못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국민은 이것을 반드시 상기시킬 네. 또 다른 동력이 있음을 네. 올해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정말 정확하게 갖고 네. 뭐 한 달 지났다고 잊어먹으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후에 미세먼지도 싹 거쳤잖아요. 네. 정말 날씨 너무 좋아요. 정말 그 선거 운동 막바지 때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고생 네,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뭐 그 미세먼지가 거치게 된 거는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북서풍이 불다가 이제 남동풍이 불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해요. 사실 취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근데 국민들 마음속에서도 그 뿌옇던 미세먼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
만들었던 그런 게 싹 가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뭐 안구정화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 증세 없는 그 안구정화 복지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안구정화뿐 아니라 우리들 가슴속도 다 이렇게 정화된 것 같아요. 박경미 의원님 눈이 너무 맑아요. 오늘. 반짝반짝. 아, 그럽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방송. 네. 대통령께서 최근에 큰 국가적인 행사, 5.18 우리 민주운동 기념식,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또 현충일 추념식에서 정말 또 강한 인상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광주 5.18 그 기념식에 갔다 오셨죠? 네. 저 현장에서 정말 눈물 제가 나죠.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요. 예, 예. 정말 눈물 거기서 나더라고요. 눈물 안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특히 그 아버지를 여인 딸을 맞아요. 이렇게 깊이 안아주시던 장면. 아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아빠가 안 예, 들어왔으니 그 예. 대목 너무 슬펐어요. 거기서 정말 그 응어리졌던 국민들 가슴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풀어주신 것 같고요. 그 후에 정세균 국회의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나 눈물이 나셔서 솜수건을 꺼내야 되는데, 좀 또 남성분들은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것에 대한 좀 그런 게 우리 있잖아요. 남자들이 좀 이상해 사실. 예. 네.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꺼내시길래, 잽싸게, 그 정세균 국회의장님도 꺼내셨다고. 근데 거기서 누가 그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더 이상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결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요게 마지막이다. 네. 이것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말 유언 그대로거든요. 네, 네. 당신께서 구시대 막차. 네. 이제까지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은 다 걷어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로 치면 토목공사 네. 이 부분은 완료를 해놓을 테니까 그 다음은 나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새 시대 차가 되라. 그래서 그 유언 어찌 보면 대본도 없이 정말 그 너무 말씀 기억하고 계시네. 예, 그대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정치, 네. 제2의 노무현을 답습하는 네. 이런 정치보다는 바로 그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서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네.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 그런 각오를 네. 충분히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정치가 감동이라는 게 제가 옛날에 이런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You Raise Me Up 요 노래를 부르는 한 50대 정도 나이 드신 분인데 영국이었는데 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 사람을 보고 감동을 느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가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보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여주는데 원래 카메라 기자는 그렇죠. 네. 거기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이게 여의도 또는 대통령 청와대 이게 아니라 대통령과 여의도를 바라보는 이 시민들의 표정, 느낌 여기서 이제 감동이 나오고 바로 이 사람들의 표정과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You Raise Me Up 그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랬을 감동적인 때 노래를 부르고 과연 우리 계신 시민들의 분이 표정을 우리 정치인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표정들이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현충일 추념식도 저는 참석을 했었는데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현충일 추념식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국민들은 내가 현충일 추념식을 TV로 찾아보게 될지도 몰랐다 할 정도로 막 시청률이 올라갔나 봐. 그렇죠. 네. 보통 네, 현충일 시청률이. 추념식 그러면 좀 너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이제 죄다 만났죠. 아니 포틴즈 비서관이 나이가 40대예요? 아니 그래? 30대 후반인가? 그러니까 40대. 예. 근데 사실 그 비서관 다양한 비서관급인데 NSC 네. 선임 보좌관. 근데 이제 보좌관급인데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만날 네. 뭐라 그럴까요? 맥메스터가 아마 직접 채용한 직책으로 보면 좀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렇죠. 좀 분위기는 네. 아니었는데 직접 만나서 대통령이 직접
아마 누구죠? 우리 안보실장, 네, 정의용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렇게 면담 중에 대통령이 직접 네. 한 7, 8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보좌관도 굉장히 놀랐을 아마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서 상당히 환대받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말은 다 했어요. 네. 또 그 말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는 네. 네, 그런 매우 할 좋았습니다. 말은 그냥 한국말로 다 한 거죠? 한말 영어로 이제 할 말을 영어로? 네, 직접? 특사께서 특사께서. 예. 네. 근데 워낙 가서 판을 잘 깔아놓고 오셔서 예, 정의용 예, 안보실장이 맞습니다. 가서도 네, 또 네. 대접 받고 네. 예, 예, 또 그렇습니다. 정말 예, 현재까지 참 잘하셨어요. 네.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국민들이 야 새로운 대통령 3일째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을 그렇죠. 다 느끼시더라고요. 뭐 시장을 가도 야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소통 행보가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그 강한 인상을 심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행보가 가장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뭐 대통령을 직접 봤던 행사,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민간 방문지가 저희 지역구였어요. 황 의원님 집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때문에 예, 방문을 그 하셨었는데 바닥에 앉아서 예, 기다려주셨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한 5년 근무했었거든요.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경호 체계도 아니고 이렇게 열린 경호였어요. 예, 우리 정말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네. 예, 제가 이거는 과거 청와대 경호실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정말 사람 여러 잘릴 만한 경호실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담스럽죠. 네. 예. 그래서 뭐 상당히 이번에 보면 아이들 그거 막 수없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인을 잘 따라서 합니다. 네. 똑같이 흉내 낼 수가 있는데 뭐 영화 리플리가 생각나요. 정말 그 손이 모자르셔가지고 네. 내가 옆에서 해주고 싶은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한테 내가 해줄까?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경미 의원님은 좀 인상 남는. 저는 그 세월호 미수습자 유고를 발견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직접 그 문변이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글을 남기셨잖아요. 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참 가슴을 메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이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남기신 거잖아요. 예, 뭐 그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 이번에 특사단 갔다 와서 특사단 그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 일본. 3개국 특사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네. 청와대에서. 네. 야, 이것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청와대도 갔다 오셨네요. 청와대에서 이제 결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만나고 네. 청와대도 갔다 오고. 근데 이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회의가 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청와대 근무했던 거랑 또 달라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자르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유스러운 토론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정제된 생각을 10번, 20번 한 거를 꾹꾹 짜가지고 정말 이 정도 완성도 높은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냥 날것으로 막 냈네요.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이렇게 내놓고 정말 자유토론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또 그걸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 정도 청와대 분위기면 정말 못할 게 없겠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그 이제 자켓 벗고 예. 이 그 커피 커피 테이크아웃 직접, 커피 딱 들고 우리는 네. 또 이제 야, 겉으로만 그럴 줄 알았지 내용적으로 실제 그런 분위기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전 그 본관에 있는 집무실이 아니라 이 그렇죠. 여민관 비서관, 이 네. 비서실 비서동으로. 직원들이 있는 비서동에 네. 마치 그 미국의 백악관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직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들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인데 뭐 거기에 준하는 예, 그런 수준으로 정말 이 업무 분위기라든가 이 구조도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준비된 대통령. 예. 잘 될 네. 것 같아요. 예. 정말 저는.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이제 산모회의라고 하잖아요. 네, 네. 격의 없앤다, 받아쓰기 없앤다, 사전 결론 없다. 정말 그거를 그냥 몸소 보여주시는 게 정말 안구정화도 되고 너무 좋은 것 너무 같아요. 좋았어요. 예. 이번에 받았으면서
아, 이거 잘 적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중에 누구지? 안종범이 수첩.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그런 상상하니까. 저는 이제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먼 발치에서 뵀는데, 사실 한 번도 가깝게는 못 뵀어요. 동선이 좀 많이 달랐는데, 이번에 이제 당선되시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문재인 대통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잖아요. 홍은 이동. 실세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사하시고 그럴 땐가, 그날 사실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이제 저도 알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택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그 영부인님, 네? 영부인님이 저를 보더니, 아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박이다. 거기 이제 주민들 다 이렇게 같이 뭐 막 환송하시고 막 배웅하러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막 이렇게 동선을 같이 밟았는데 그 자료 화면이 4일 동안 매일 같이 나온 거예요. 예, 종편에서 계속 봤어요. 네. 김영호 의원님 등장하시는 거.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지역구를 갔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나 김용호 의원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었나 봐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좀 안타깝다. 네. 그리고 그리고 2개 줄었네. 그렇네. 아, 이건 참 큰 손실인데. 네, 진짜 큰 손실인데 제가 다음 선거도 2표 이상은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농담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대통령께서 정말 그 우리 주민들 마지막까지 다 손잡아 주시고 사진도 찍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당시 개편 때 사무부총장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또 개파 거의 이제 우리 당엔 개파가 없지만 저를 뭐라 불렸냐면 친문 김영호 사무부총장 이렇게 나왔어. 그 자료 화면 때문에. 잘 부탁합니다. 예, 이제 제가 실세됐습니다. 그 사무부총장님 중에서 뭐 담당이시죠? 저는 이제 대외 협력, 대외 그리고 협력. 노동, 뭐 시민사회, 뭐 이쪽이죠. 정말 중요한 거네요. 또 중국말 엄청 잘해요. 예, 뭐 중국에서 공부도 하셨고, 네. 중국 통이시고 또 사드 통이시잖아요. 네. 사드 이야기 2부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 드라마 보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네. 백악관 배경으로 한 이렇게 막 소매 이렇게 롤업하고 그다음에 테이크아웃 잔 이렇게 하고 그 타이 풀고 이렇게 산책하시는 그게 연출이 아니라 정말로 맞아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느껴지고 근데 거기 핵심은요. 예. 다들 인물이 좋다는 거예요. 박경미 의원님도 네. 입각하실 가능성이 높고 인물이 또 되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예, 예. 그 우리 또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오늘 방송 1부는 문재인 정부 한 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난 한 달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달. 시간이 좀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갔죠. 네. 예. 근데, 예전에도, 이제, 뭐, 교육부라면은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그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큰 네. 판을 짜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확실히 정책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때 네. 내가 낳은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예전에도 자식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네. 그때는 좀 남이 낳은 자식.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같은 네. 그런 각별함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의원님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집권당 국회의원 같으십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 보이죠? 예, 김영희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야당에서 네. 집권 여당 의원이 됐잖아요. 네. 사실 지금도 좀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보면 이제 월수금 최고위 참석하다가 이제 화목 원내대책회의 참석을 하니까 일단 그게 이제 제 스케줄에 있어서는 바뀐 거고요. 그 전에는 뭐 박근혜 정부 문제,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 규명, 뭐 권한대행 체제 문제점, 그리고 조속하고 공정한 조기 대선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을 높여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뭐 대선 공약 이행이라든지 정부 조직 개편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머릿속도 좀
재구조화가 돼야 되는 것 네, 같고, 네. 예. 그래서, 뭐, 변신을 아니, 근데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생- 바뀌셨는데 하여튼 예. 외모가 많이 바뀌셨어요. 외모가. 네, 이거는 오늘따라. 아, 네. 이 근데- 집권 여당스러운. 근데 방송 중에요. 지금 우리 누가 이렇게 슬그머니 슬그머니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뚝 앉았거든요. 네. 우리 황 의원님 행사 뛰고 오신 황 의원님. 행사 네. 뛰다가. 아니, 행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스텔스 모드로 등장하신 예. 아, 황 의원님. 네. 행사는 무슨 행사 뛰셨어요? 뭐 지역에 저희 이제 소통의 날 네. 행사가 뭐 있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답다. 아, 예. 네. 오늘은 이제 교육 문제 관련해서 네. 너무 이제 진학 문제만 저희가 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네. 진학은 어찌 보면 한 몇 퍼센트 소수를 위한 게 진학이다. 이제 새롭게 이제 진로를 위한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한 결코 요리사가 검사와 의사보다는 뒤지지 않는. 당연하죠. 그래서 진로의 생태계를 한번 조성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좋네요. 진로의 생태계. 네, 아, 세미나를 한번. 얼마 전에 중앙당 홍보위원장 되신 거 다시 되시더니 한번 역시 축하드립니다. 그 어휘 네. 선택도 달라지신 네, 것 같은데요. 달라졌어요. 진로의 생태계 막 우리 셋 이러시는 중에서 게. 가장 집권당 삼선 국회의원 같잖아요. 딱 포스도 있고. 그쵸.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칭찬. 아, 네. 고맙습니다. 그 신임 홍보위원장으로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홍보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내갈 것인가. 홍보위원장이야말로 이제 여야 간에 정말 실감나게 자세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 이제 홍보위원장 하면 당에서 약간 뭐 기획 인쇄소 뭐 요 정도 느낌이었다면 현수막? 현수막 뭐 이런 거, 찌라시 이런 거, 네, 네. 집회하면 뭐 이런 거 네, 인쇄해서 네, 네, 네. 나눠주고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그야말로 이제 홍보는 여러 가지 그 협업하는 파트너부터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정을 어떻게 홍보하고, 집권당으로서 이제 어떻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당의 이미지를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좀 기획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잘하실 것 예. 같아요. 예. 거기다가 참 미국 특사단에 그렇죠. 예. 예, 우리 참여하셔가지고 미국 갔다 오셨잖아요. 왜 네. 도대체 당신이 왜 거길 껴서 가게 된 거냐 이런 네. 질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 미국 특사 뒷얘기 좀 네. 해주세요. 현지 분위기 어땠어요? 현지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상당히 좋았다는 게 일단 저희가 특사단이 가서 마치 그 선거운동 하듯이 그 짧은 시간에 저희한테 주어진 실제 시간은 3일이었어요. 3일. 4박 5일이긴 하지만 4일 마지막 날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고 그 또 하루 더 잡아먹으면 이제 5일이 되는데 3일 동안 그야말로 도착하자마자 미국 행정부 실세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 비롯해서 다 만났고요. 네. 그 다음에 상원, 하원 의원들을 5그룹을 만났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띵크탱크단. 네. 그것도 이제 흔히 이제 띵크탱크가 뭐야? 네. 띵크탱크가. 원어로 좀 해주세요. 저 영어 못하니까. 아니요. 번데기 뜨 발음이라고 발음. 그랬었죠, 우리. 네. 농담입니다. 그러면 다시 싱크탱크단. 예. 해서 그 CSIS하고 헤리티지 이분들을 다 만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로서는 그 워싱턴 포스트 심지어는 주한 미국 전직 대사들 있죠. 네. 버시바우, 리퍼트, 허버트 그다음에 한미연합사 장성들 그다음에 이번에 알았는데 정말 미국을 크게 움직이는 영향을 미치는 두 그룹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조금 얘기하면 기업 국가라고 할 정도로. 로키드 마틴?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은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이걸 실감했던 이번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 조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 또 한 그룹이 뭐냐면 목회자 그룹입니다. 목회자. 네, 그래서 정말 미국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상당히 혼재돼 있다 적절하게 이게 보면은 그 파이오니어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반면에 또 기독교의 엄격한 그 보수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어쨌든 뭐 심지어는 콜린 파월 네, 전 국무장관 집에 놀러 가서 차도 한 잔 마실 아니, 집까지 갔어요. 4일 네, 동안 그렇죠. 그 일정을 다 그렇습니다. 소화하셨다고. 완전 예, 살인적인 예. 일정이었겠네요. 그래서 뭐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마치 아까 이제 표현한 것처럼 선거운동 하듯이 네. 전체를 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의 어떤 방향 기조 그다음에 한미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네. 충분히 전달을 하고 의정 맞고. 활동 정말 잘하고 오셨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이러신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사람과 대화했을 때 느낌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간다고 그래요. 느낌 좋잖아. 우리 황 의원님 느낌 좋잖아. 아니, 저 말고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두 분이 이제 전화 통화를 네. 하시는데 그때 두 분의 어떤 케미가 네. 딱 맞을 맞아요.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네. 실제 포틴저 이렇게 네. 미국에서 왔을 때 네.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 환대해주고 직접 네. 만나시고 또 이런 것들까지 또